네, 안녕하세요. 인문학 글쓰기 기억 별자리 강사 정분임입니다. 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자서전 쓰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봤는데요. 저번에 묘사와 서사 해봤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자서전이 진짜 뭔지 그걸 좀 알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께 드린 이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유인물에 보면 글쓴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자서전은 일기랑 달라요. 그렇죠? 일기는 하루하루 있었던 일을 기록한다면 자서전은 내가 살아왔던 삶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서전을 어떠한 형식으로 또 어떠한 표현 방법으로 쓸 것인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렇죠? 뭐 한 살 때부터 80세까지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볼게요. 두 번째 볼게요. 주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소설이나 희곡처럼 줄거리가 있다. 그렇죠? 자, 소설에는 이 플롯이 있다고 하거든요. 플롯. 이것이 바로 뭐 줄거리라고 보는데요. 이 플롯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플롯이에요. 자, 이게 담겨 있어요. 줄거리.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은 소설이나 희곡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쵸? 예. 거짓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이 자서전은 사실이잖아요. 그쵸? 있는 것을 썼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대체로 글쓴이 자신과 독자에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구성한다. 자, 독자도 생각을 해야 되죠. 독자하고 글쓴이. 자, 나한테는 중요한데 독자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독자에게 중요하다면, 그쵸? 독자에게 읽히려면 뭔가 공감이 있어야 되고, 그쵸?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볼 사람을 좀 생각하고 써야겠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구성을 한다. 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시간 순서대로 안 쓰고 왔다 갔다, 그죠?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는 글을 좀 많이 쓰신 분들이 쓰는 방법이고, 우리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쓰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글쓴이가 1인칭으로 자기 표현을 한다. 그래서 자서전도 그렇고 일기도 그렇고 글쓴이가 나죠, 나. 그죠? 나예요. 또 어떤 분은 저라고도 쓰기도 해요. 그렇죠? 나 또는 저 다 써도 됩니다. 저라는 것은 특히 독자를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저라고 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쓰는 방법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해왔는데 자신의 인생을 몇 개의 시기로 구분해 본다. 자, 우리 보통 이제 유년기라고 하죠. 유년기, 아동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 그죠?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가 되겠죠. 노년기. 자, 그래서 자, 인생을 몇 개의 시기, 그리고 시기별 주요 내용을 정하고 분량을 결정한다. 나는 장년기를 많이 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한 장, 여기는 한 장, 여기는 뭐 한 장 반에서 두 장을 쓰겠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쓰겠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표현한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이제 조금 더 설명할 텐데요. 자, 유년기 때는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죠? 내 탄생지, 그죠?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는 출생 시기,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태몽을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어떤 꿈을 꾸었다더라 이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내 이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 유년기 때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다 또는 조부모님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부모나 형제 그리고 내가 자라온 고향, 그죠? 이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자, 고향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제가 묘사를 하라고 그랬죠. 묘사는 글로 나타낸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도 묘사의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형제들끼리 있었던 사건을 또 드러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청년기는, 자, 청년기 하면 내가 이제 결혼을 하거나, 그쵸? 결혼 전에 뭘 하죠? 연애를 하죠. 자, 이런 이야기가 담겨지겠죠.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제 중매 결혼을 많이 하는데, 누구 소개로 중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남편과 어떻게 살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도 된다는 거죠. 또는 결혼 연애 말고, 뭐 처음에 나의 첫 직장, 그죠? 자, 이런 얘기가 담기면 되겠죠. 또는 어떤 분은 대학을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학 생활이 어땠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장년기는 이제 보통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이사를 다니고 또는 남편이 뭐 빚보증을 섰는데 뭐가 잘못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나의 고난의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극복의 시기가 될 수도 있죠. 요 사이에는 이사도 많이 다녔고 또 어떤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생활도 자녀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극복을 했다더라, 그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되겠죠. 그 다음 노년기는 자 이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선생님 자꾸 노년 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자 여러분은 아직도 청춘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노년기는 예 현재 자 이러한 과거를 다 들여다본 지금의 모습 어떻더라? 잘했어. 그동안 참 잘했어 나는. 고생했지만 참 잘했어. 아니야, 난 아직도 꿈이 있어. 뭔가 해보고 싶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꿈, 그죠? 또는 성찰, 돌아보는 거죠. 성찰.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요쪽을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핵심으로 두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흘러가고 있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마무리 삼아서 이렇게 조금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0 구성으로 자서전 쓰기 했는데요. 제가 적어놨죠. 지금까지 겪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떠올려 본다. 자, 우리 회원들은 보니까 이제 6.25를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6.25 때 정찰기가 우리 마을로 와서 뭐 오빠랑 또는 막 숨었다가 또 한참 있다가 집에 돌아오고 이런 모습들이
담긴 글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 6.25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이별로 그때의 상황과 사건, 느낀 점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영등포에서 사시던 분인데 제가 이제 저번에도 제가 묘사를 가르치면서 말씀드렸죠. 영등포가 어땠는지 묘사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첨삭을 해드렸는데 그것을 잘 반영해서 영등포 이미지를 잘 이렇게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 넝마주의 아시죠? 그 당시에 넝마주의가 있었대요. 그래서 넝마주의가 밤중에 이불이나 옷을 막 이렇게 집어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넝마주의가 워낙 먹을 게 없고 못 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훔쳐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이렇게 글에 소개를 해보라고 했더니 아주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는 무엇을 했고 자꾸 열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파트 있잖아요. 한 파트를 사건을 아주 있잖아요. 이렇게 세밀하게 나타내고 그죠? 그때는 그러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시간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했던 것들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고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중점적이었고 가장 큰 사건이었던 거 있죠. 또는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것을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 방법 활용하기. 자,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그림. 자, 사실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은 이제 글로서만 잘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격언이나 속담, 고사성어 등을 인용하여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속담 같은 것을 잘 표현해 보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있는 것을 제가 따온 거예요. 예. 제 머릿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중학생들도 요즘에 자서전을 쓰거든요. 어머 선생님 자서전은 나이 든 사람만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10대도 쓸 수 있고 20대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대가 가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활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쓰는 게 자서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태 살아온 날이 많으신 분들이 쓰는 게 자서전이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 쓰기 볼게요. 제가 아까 여기에 다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쓸 때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고향 이미지를 묘사하고 서술해 본다. 그쵸? 아까 고향, 내 고향이 청주다. 그러면 왜 청주가 좋은지, 청주에 어떤 게 유명했는지, 그때 고향의 풍경은 어떠했고, 마을 사람들의 그 생활 모습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해 보면 되겠습니다. 나의 탄생 일화나 태몽도 서술해 본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태몽 같은 걸 집어넣으면 좀 더 재밌죠. 그 다음에 성장기에 있었던 중심 사건, 경험을 서사 방식으로 표현해 본다. 그렇죠? 성장기에 내가 성장기에 잘 살고 있는데 뭐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벌러 타지로 나가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가족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나의 청년기, 연애와 결혼에 얽힌 스토리를 작성해 본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 회원들이 결혼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 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까지 나는 내 결혼관이 어떠했고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중매를 했는데 지금의 남편을 얼마나 만나다가 그죠? 이제는 결혼을 결심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재밌게 써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장년기예요. 부모로서의 비하, 고행담을 서술해 본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인생을 좀 모른다고 할까요? 예. 애를 낳아보고 애가 키워보면서 느끼는 우리의 그 마음과 힘듦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면 좋겠죠. 그리고 고생. 선생님 저는요 고생이 너무 힘들어서 쓰기가 싫어요 이러신 분도 있는데 괴로웠던 그 장면을 낱낱이 이렇게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죠? 대체적으로 우리 고행한 스토리가 조금 다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글로 적으면서 뭐가 일어나느냐면요 나의 깨달음과 그 속에서 평안함이 생겨요. 네, 글로 표현함으로써 치유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 표현하고 또 내가 그 글을 다시 읽어볼 때 느끼는 마음, 예, 그런 걸 카타르시스라는데요. 그런 경지에 있으면 예, 글쓰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장만할 때 그리고 이사, 숱한 이사 등 집에 얽힌 스토리를 작성해 본다. 우리 뭐 집이 갑자기 누수가 생기거나 뭐 그쵸 뭐 또 홍수 뭐가 나기도 옛날에 뭐 매미라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 안 입으신 분들도 있겠죠. 또 옆집에 갑자기 뭐 불이 났는데 뭐 우리 집까지 불이 번져올까봐 참 힘들었다. 뭐 그런 스토리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고행만 쓰는 게 아니라 기쁜 일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쁘고 보람되었던 일을 회상하여 서술해 본다. 그렇죠?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가 뭔가 이렇게 남보다 출중하고 뭔가 잘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힘듦이 싹 씻겨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일을 떠올려 서술해 본다.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 비밀은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는 안 쓰셔도 돼요. 굳이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요.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거는 다른 사람이 좀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것을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이웃, 나와 친구, 나와 학교 등 주변 인물과 상황에 대해 스토리를 기록해 본다. 그쵸? 자서전인데 나만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쵸? 내 친구가 나와도 되고요. 내 이웃 사람이 나와도 되고요. 내 가족이 나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서전 쓸 때 계속 이제 어떻게 쓰죠? 줄줄줄줄줄줄 이어 쓰죠. 계속 줄줄줄줄 이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 이거는 작은 따옴표인데요. 이거는 주로 내 생각, 마음 이런 걸 드러낼 때 쓰면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거 큰 따옴표. 그쵸? 내가 남이랑 주고받은 말. 그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셨다. 이제 너는 시집이나 가라. 뭐 시집이나 가라 하셨다 하는 것보다 너는 시집이나 가라 이렇게 쓰고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면 그때 나는 뭐 싫어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싫다고 했다 하는 것보다 그냥 싫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소설 보면 이렇거든요. 따옴표 큰 따옴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처럼 써보세요. 그러면 재밌죠. 예. 그래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활용해서 쓰라. 그리고 글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자, 이렇게 존댓말 했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나는 학교에 늦게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앞에는 존댓말 했다가 뒤에는 반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지 말고 앞에 존댓말 했죠. 그러면 이걸 종결 의미라고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맞춰주세요. 갔어요 해도 되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나는 태어났다 했으면 그냥 나는 학교에 늦게 갔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끝말을 잘 맞춰주시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존댓말 했으면 끝까지 존댓말, 처음에 반말 했으면 끝까지 반말.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장기려 박사에 대한 정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쓰신 자서전 아니에요. 네, 제가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에 있는 이제 책에서 따온 건데요. 환자를 거절한 의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장기려 박사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네,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 때문에 의료보험 제도가 이렇게 체계화됐다고 보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1946년 어느 날 장기려가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아직 6.25 전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의사인 장기려예요. 어느 부잣집 부인이 다가와 장기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장 박사님, 제 며느리가 많이 아픕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진을 와달라는 거예요. 장기려가 당시 북쪽에서 수술을 가장 잘하는 외과 의사래요. 외과 의사라는 소문이 이미 교회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장기려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기꺼이 부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어디가 아프세요? 부인의 며느리인 방기녀에게 장기려가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장기려가 부인에게 물었죠. 자, 이 부인은 부잣집 며느리예요. 얼마 전에 건강이 좋다고 해서 호르몬 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 그 뒤부터 팔이 붓고 아파서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볼게요. 건강이 좋다고 해서 맞은 거예요. 방기녀의 설명을 들은 장기려는 성경의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이런 병은 절대로 안 고칩니다. 장기려는 더 이상 설명도 없이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방기녀는 그냥 가려는 장기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호르몬 주사처럼 호사스러운 주사를 맞고 아픈 사람은 고치지 않습니다. 장기려는 집 근처 외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남긴 채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장기려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대쪽 같죠? 예. 보니까 그 부잣집 며느리가 정말 다 죽어간 상태였으면 고쳐줬을 텐데, 호르몬 주사,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맞은 거였어요. 자, 지금 죽을 병은 아니죠. 장기려가 볼 때 이 여자는 정말 사치스럽다는 거죠. 그 병 자체가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장기려 박사의 정말 대쪽 같은 성격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땠냐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병원을 하고 계실 때
어떤 돈 없는 사람이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래 박사가 밤에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놓고 빨리 도망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내야 퇴원이 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돈 없는 걸 알고, 그쵸? 몰래 이제 도망가게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래 박사는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놈처럼 도망가라 하고 이런 사람은 진료도 안 해주고 네 그만큼 이제 장기래 박사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했고 힘껏 도와주었는데 그쵸 사치스럽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쵸 자기의 그 의술을 펼치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장기래 박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했다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훌륭한 의사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보여주냐면요. 아까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가요? 그냥 소설 보는 것처럼 그쵸? 또 드라마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나타낼 때 설명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죠? 말을 주고받은 것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따옴표로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그쵸? 말을 주고받고 그쵸?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